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자, 지구개라고 해도 되고요. 예, 시스템이 원래 이제 한자로 따지자면 개입니다. 어떤 개.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거는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예, 지구는 태양계 구성 요소이면서 지구 자체로도 수많은 생명체 여러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어떠한 개를 이루고 있다. 그 시스템이 붙으면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뭐 이런 의미야. 지구의 구성 요소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권은 땅덩어리고, 겉부분, 지각을 포함해서 내부까지 모두.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자체가 지권, 내부까지, 뭐 내핵, 외핵, 멘틀 이런 거가 다 합쳐서. 그 다음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이게 1000km 높이까지를 기권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지구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권 한 1000km 높이까지, 요 정도. 근데 여기 1000km 높이까지 공기가 다 있지는 않아, 사실은. 거긴 거의 희박하고, 어찌됐건 이제 1000km까지를 기권으로 봅니다. 수권은 이제 물이 존재하는, 물을 말하는 건데,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뭐 이런 거 다 물, 수권이고, 생물권은 인간과 미생물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근데 생물권은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한다. 뭐 땅바닥 위에 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권에도 있는 거고, 수권 바닷속에도 있습니다.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인데, 그러면 이제 지구 밖이잖아요. 지구 밖인데 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냐? 태양 같은 경우에 특히 에너지가 막 옵니다. 태양한테서. 그 다음에 다른 인력이 있어서 밀물, 썰물 이런 거 나타냅니다. 은하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야, 사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은하보다는 뭐 태양이나 달,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는 뭐 운석,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뭐 좀 커다란 운석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림상 생물권, 지권, 수권, 기권, 외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한 지대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요. 생명 가능 지대. 근데 생명 가능 지대의 조건은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태양에 가까우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기체 상태로 될 거 아니에요. 수성은 아예 대기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금성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사실. 수성보다도 더 높고, 온실효과 때문에. 어찌됐건 이쪽은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화성은 너무 추워요, 사실. 그래서 고체 상태로 있어요,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있으면은 뭔가 순환도 안 돼. 뭐 혈액순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긴 다 고체야, 추워. 여기밖에 없어, 지구밖에 없어. 생명 가능지대 지구밖에 없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요런 거는 뭐냐면, 만약에 태양보다 좀 작은 태양이 있다. 다른 행성에.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런 데 있어야지 액체 상태 물이 있는 겁니다. 태양보다 좀 한 2배 크다. 그러면 더 멀어져요. 멀어지겠죠, 그죠? 요 폭도 좀 넓어지는데, 어찌됐건 외계 행성계에서 뭐 이게 생명체가 가능한 지역을 찾으시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성들 중에 유일하게 지구만 여기에 있고, 이게 되게 우연에 겹친 결과인데 사실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 별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지구 같은 경우에 나이가 46억 년인데 거의 한 20억 년은 생명체가 없어요. 20억 년은. 그리고 한 20억 년 정도 지나서 조금 뭐 이렇게 약간 미생명체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한 50억 년은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처럼 지적 생명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이고 지금 한 50억 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명이 길어. 근데 다른 별들은 수명이 그렇게 안 긴 애들도 많아. 이게 만약에 이게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금방 태워버려 가지고 수명이 짧아요. 등치가 크면 오히려 수명이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1AU라는 거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고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구성 성분의 양의 대기가 있어야 된다. 대기가 있어야지 알맞은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 요거는 이제 그 우주에서 오는 빛을 말하는 거, 빛선자입니다. 유해한 빛을 차단해 줄 수도 있고 X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도 차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구도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에 원래 달도 있거든요. 달. 근데 달은 대기가 없어. 달은 온도 변화도 더 심하고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장도 있어야 된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액체 상태의 그 외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핵이 그 철들이 많은데 그게 대류를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전류가 흐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으면 태양풍을 이렇게 막아줘요. 태양풍을 이렇게 보호막이 돼, 보호막. 그래서 자기장이 있을 경우 외권에서 유입되는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차단할 수가 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근데 화성 이런 데는 사실 자기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외핵 이런 게 액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밖에. 살만한 데가 사실 지구밖에 없어. 다른 데 가서 못 살아,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에 뭐 간다라고 하는데 가봤자 고생입니다. 이거 못 살아요. 못 살아.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직권은 이제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이제 지각을 포함해서 멘틀, 외핵, 내핵 다 직권이고,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이제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였던 기간이 있죠. 그때 무거운 철이나 그런 뭐 니켈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철 성분이 많고, 멘틀은 암석이긴 해. 암석 뭐 이렇게 감남암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은데 해양지각의 밀도가 좀 더 큽니다. 대륙지각보다는. 해양지각의 밀도는 약 3 정도 되는 거고요.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
현무암질은 현무암이 원래 까만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철이나 이런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래. 화강암질은 좀 그래도 밝은 색이잖아요. 그런 거는 철 성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 해양 지각은 5km 정도 돼요.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멘틀은 한 35에서 2900km 구간까지인데 감남암질 암석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밀도는 더 큽니다. 현무암질보다는. 그 다음에 지구 전체 부피의 80% 차지합니다. 80%가 멘틀로 되어 있고,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지각이 이동할 수가 있죠. 대륙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외핵은 2900에서 5100km까지이고 철과 니켈,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액체 상태로. 그래서 이것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액체 상태.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온도가 더 높아지기는 하는데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로 있다. 자, 직권의 역할,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물질도 공급을 해주고,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인해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직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기온이 변화된다 이런 거는 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 및 지형은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운반작용과 해저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해수에 녹아 염류의 근원이 된다. 뭔 얘기냐면 이제 원래 민물이 짜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냇가 있는 물이 짜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암석 사이를 흐르면서 뭐 나트륨 성분이나 뭐 마그네슘 성분 이런 것들을 녹이긴 녹여요. 근데 좀 적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바다에서 증발이 될 때 수증기는 증발되지만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증발 안 되거든요. 이게 점차 이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염소 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염화 이온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이 만나면 염화 나트륨 이런 게 소금 성분이 되는 거고, 염화 마그네슘도 이제 두 번째로 맞습니다. 아무튼 염류의 근원이 된다. 지표에 있는 물질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염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읽어두시면 되고. 네,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권. 지구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대기권이라고도 하는데 1000km까지로 보긴 하는데 한 99% 정도가 중력의 영향으로 한 32km 이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희박해지는 거고요. 중력 때문에 이제 공기가 여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질소가 78%고요. 산소가 21%, 이게 두 개 더하면 99%거든요. 나머지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가 1%를 차지합니다. 기권의 그 공기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고, 기권은 이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제 이게 이 땅바닥을 이 햇볕에 데우거든요. 이 데워진 데서 멀어지면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데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한 20에서 30km 높이에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한 50km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자외선 이 오존층에서도 붙어도 멀고 이 땅바닥에서부터도 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공기가 희박해 가지고요,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데워져야 할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데는 대륙권, 여기는 성층권, 이거 중간권, 열권. 중학교 때도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권은 11km까지 기상현상 발생하고, 대류가 있죠. 대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게 위에 있고 가벼운 게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대류가 있죠. 근데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구름이 생깁니다.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상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중간권도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있긴 한데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이제 없는 이유가 이제 수증기가 없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분포를 안 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없다. 그 다음에 성층권은 이제 차가운 게 아래층에 있고 따뜻한 게 위층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비행기 항로.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될 때는 성층권으로 갑니다. 성층권 아랫부분으로. 그 다음에 중간권에는 유성이 생기고, 뭐 좀 커다란 거면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작은 애들은 이제 중간권에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고요.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고위도 지방이긴 한데, 오로라가 생기는 거는 이 태양풍이 이렇게 전하를 띤 물질들이 와가지고요, 대기랑 부딪히면서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빛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로라가 생기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고위도 지방에서 주로. 왜냐하면 그 전하를 띤 물질들이 극지방이 극지방으로 모여요. 이렇게 극지방이 더 그런 이제 그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극지방 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이제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고,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뭐 상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가장 낮은데, 건계면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권과 성층권의 요거를 대륙 건계면이라고 합니다. 성층권과 중간권의 요 사이를 성층 건계면이라고 하고, 여기 중간 건계면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마이너스 80도씨에서 90도씨 정도 제일 온도가 낮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한 중간 건계면까지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행성 같은 경우에, 다른 행성 이렇게 지구는 이제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러잖아요. 다른 행성들은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중간 건계면 한
80km 높이에서 가장 온도가 낮다. 마이너스 90도씨로. 그 다음에 열권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고요.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고, 전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권에 전파 통신에 이용되는데, 원래 이렇게 산이 있고 이러면 이제 여기 전파가 이렇게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중에다 쏘는 거야. 공중에 쏘면은 이 전리층이라는 데서 반사돼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중으로 쏴요. 이렇게. 그러면 전리층에서 전파를 반사해. 그래서 통신이 됩니다. 전리층이 10권에 있어요. 기권의 역할, 온실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만약에 온실효과가 없으면 마이너스야. 이게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러면 이제 생명체도 살기 어렵습니다.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15도씨 정도 되거든요, 지구가. 그 정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고,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런 거 기권이 제공을 해주는 거고, 외권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이나 자외선, X선 등 그런 거를, 전자기파 이런 걸 차단해준다. 기권이 생명체를 보호한다. 외권에서 떨어지는 유성체를 막아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근데 이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타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마찰보다도 이게 압축이 돼 가지고요. 이게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기 앞쪽이 얘가 압축이 됩니다. 이쪽이 이게 단열 압축이 돼요. 단열 압축이 되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타긴 해. 그러니까 공기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마찰도 좀 있기는 하겠지. 그래서 대부분 타서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유성 맞고 죽고 이러진 않는 겁니다. 대부분 타서 없어지니까.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권은 이제 물인데, 수권의 대부분이 바닷물이 더 많아요. 훨씬 육수보다. 육수는 2.5%밖에 안 되고 바닷물이 97.5%고요. 근데 바다는 이제 표면적으로 따지자면은 바다는 한 70% 정도가 바다고, 육지가 한 30%밖에 없긴 해. 그래도 이제 바다가 엄청 깊숙하기 때문에 전체 물의 양은 이제 97.5%가 되는 거죠. 이런데 태평양 보면 거의 바다밖에 안 보여, 그죠? 태평양 보면. 육지에 있는 물은 이제 빙하가 더 많아요. 이 빙하가. 남극 대륙이 엄청 빙하가 많죠, 그렇죠? 육지에 있는 물은 빙하가 더 많습니다. 그냥 강이나 호수물보다. 그리고 지하수가 더 많아요. 일단 뭐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드는 게 많기 때문에 지하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가 제일 많고, 육수 중에서도 빙하가 더 많아. 그 다음에 지하수가 더 많고, 호수 하천수는 되게 적어요. 근데 인간이 이용하는 물은 호수 하천수를 일단 이용하고 지하수까지도 이용해요. 그때 좀 이제 땅 파고 물이 이르긴 해야지. 그래서 전체 물의 0.78%밖에 쉽게 이용을 못해요. 물론 이제 뭐 급하면은 바닷물도 끓여가지고 뭐 이렇게 육수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해수를 민물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아끼긴 아껴야 되고, 해수는 이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햇빛이 비추면 깊이 들어갈수록 빛의 양이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깊을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한 150m까지는 막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면 잘 섞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온도가 같은 데가 혼합층이고,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작용 때문에 이제 섞여서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고요. 150m 이하로 내려가면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건 수온약층. 근데 계속 낮아지는 건 아니고 한 4도 정도 되면, 여기 한 4도씨 정도 되면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도씨 물이 원래 제일 무거운 물이에요. 제일 무거운 게 밑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심해층은 한 4도씨 정도 됩니다. 1000m 이상 내려가면은 뭐 빛이 거의 도달하지도 않고, 원래 한 100m 정도까지밖에 사실 도달하지 않아요. 빛이 100m 정도만 내려가도 어두컴컴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차츰차츰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자, 근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게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납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수온약층이 대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책 읽어보시면 이제 혼합층은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 그 해수가 섞이니까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두꺼워집니다. 그 혼합층의 두께가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수온약층은 대류가 없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고요.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한 4도씨 정도, 거의 한 4도씨 정도를 유지한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위도에 따라 층상 구조를 나타내면, 그 중위도 지방이 사실 바람이 제일 많이 불어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여기 두껍죠,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 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는 이제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애가 저위도고, 저위도. 근데 저위도는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됩니다. 수온약층이. 왜냐면 이제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하고요. 이제 한 위도 한 60도 이상 되면은 빛이 거의 잘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다 심해층이에요. 뭐 북극해 뭐 이런 데는 그냥 다 심해층입니다. 표면도 온도가 한 4도씨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다 심해층이다, 심해층. 수권의 역할. 자, 해양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여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해류가 흐르죠. 해류가 흐르면서 만약에 해류가 안 흐르면은 적도 지방은 지금보다 훨씬 더운 거예요. 훨씬 덥고 극지방 훨씬 춥고, 여기 남는 에너지를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염류 뭐 이런 거 공급을 해주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그게 비열이 물이 되게 큽니다. 이게. 얘는 1인데 나머지 다 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하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이제 만약에 1칼로리의 열량이 공급됐을 때 물은 1도씨 올라가고 알코올은 2도씨 올라가고 그래요. 온도 변화가 적은 거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근데 생명체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는 한 70% 정도 물로 채워져 있지. 그리고 아무튼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지구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 잘 안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진다. 밀도가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수가 얼 때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물질은 안 그래. 다른 물질은 고체가 액체보다 무거우니까 다른 물질은 가라앉아요, 고체가 되면. 만약에 추워져 가지고 고체가 돼서 가라앉았다, 또 고체가 돼서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겨울에 그냥 다 오는 거야, 꽝꽝. 그러면은 수중 생태계 다 파괴돼요, 겨울 한 번만 지나면. 근데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아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는, 여긴 추워도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애들은 이제 0도씨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과 외권. 자, 생물권은 지금은 이제 기권, 수권, 지권에 이렇게 다 분포하고 있지. 근데 이게 뭐 예전부터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생물권이 수권에만 분포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존층이 생기고 지표면에 이제 그 자외선이 덜 도달하고 이러면서 지권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지권에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날개 달린 애들도 막 생기면 기권에도 생물권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권, 지권, 기권 순으로 이제 점차 확대가 되어 온 거야. 그 다음에 생물들은 광합성이나 호흡을 통해서 대기 성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이 이제 그 식물 같은 뿌리, 식물 뿌리 이런 거 풍화작용 일으키거든요. 바위돌 쪼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배설물이나 아니면은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간 활동이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량도 많이 증가시켜고, 그쵸? 그래서 생물권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 바깥, 그 기권의 바깥 영역을 말하는 건데, 지구 자기장도 외권에 속합니다. 외권. 지구 자기장도. 왜냐면 이제 요만큼이 기권이고,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도 이게 외권에 속해요.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주선이나 뭐 이런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속한다 아셔야 되고,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이건 태양 에너지, 식물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도 있는 거고, 바람 불어가지고 해수 순환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크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죠? 자, 뭐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예,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거고. 자, 뭐 금성은 표면 온도가 480도씨야. 예, 못 살지. 화성도 마이너스 63도씨예요. 못 살아요. 이거. 화성에 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성에 가는 거는 이제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186조. 지구가 탄생하고 그때는 처음엔 우주선이나 태양풍이 지표면에 직접적으로 옵니다. 자외선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광합성하는 미생물들이 막 생겨요. 이게 남세균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한 20억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남세균이 생기는데, 광합성 하니까 산소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소양이 증가를 해야지 오존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산소가 자외선 흡수해서 오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야지 오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층은 다시 자외선 또 흡수해가지고 산소로 또 됩니다. 아무튼 이게 육상생물이 한 5억 년보다는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생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산소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육상생물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 자기권 생기는 거는 외핵이 생기면서, 외핵, 이게 지금 지구가 그 마그마의 바다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외핵이 생기면서 자기권이 생긴 거고, 오존층이 생긴 거는 이제 남세균이 출현하고 이후 광합성량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권과 기권만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수권은 없었어요. 수증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식고 나서 비가 내려가지고 수권이 생겼고, 나중에 수권에서 생물권이 이제 생물들이 이제 생겨났고,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지권에 생물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류 같은 거는 이제 가장 나중에 생기는 거거든요. 뭐 새나 이런 애들, 새 이런 애들 원래 그 파충류에서 진화된 거거든요. 시조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권까지 이제 생물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그 대류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게 보호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외핵이 멈추면 안 돼요. 외핵이 멈추면 자기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자기 역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지금은 북극이 S극에 해당하고 남극이 N극에 해당합니다. 지금. 왜냐면 나침판 보면은 N극이 북쪽을 향하잖아요. 여기 북쪽이 S극에 해당해. 근데 이게 뭐 몇십만 년에 한 번씩 역전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여기 S였다 N이었다가 여기가 여기가 S가 되고 N이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야.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지구 자기장이 소멸되면은 이제 망할 수도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하여튼 지구 자기장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한다. 아셔야 되고. 지자기 역전이 근데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지자기 역전이 일어날까?
좀 틀린 것만 좀 하면 2번에 그 디귿 보기 보면은요, 예, 지구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적당한 구성 성분과 구성 성분과 양의 뭐 이게 대기 쓸게요. 대기를 가지고 있고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태양풍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여 밝게 빛난다. 이거 오로라 말하는 겁니다. 오로라는 열권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가는 열권 쓰면 됩니다. 또 뭐 있나요? 없나요?